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저는 노년내과 전문의 김철수입니다. 황금 같은 노후를 보내시면서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기면 어쩌나 하고 걱정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일상 속에 숨어 있는 위험 요소들, 특히 70세 이후에 예기치 않게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특정 건강 문제에 더 취약해지는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문제들은 눈에 띄는 경고 신호 없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갑작스러운 죽음은 예측할 수 없는 불운일 뿐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건강 비상사태의 가능성을 높이는 특정 요인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점은 이러한 위험 신호 대부분이 너무 늦을 때까지 무시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70세 이후 어르신들을 예기치 않게 위협할 수 있는 돌연사 위험 신호 5가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 염려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예상하지 못할 때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소리 없는 살인자들입니다. 눈치채지 못한 심장 문제부터 무해해 보이는 일상 습관까지, 이 각각의 요인들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 신호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스스로를 보호하고 위험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5가지 위험 신호를 이해하는 것이 피할 수 있었던 건강 위기에 직면하는 대신 황금 같은 노년기를 최대한 충실히 즐길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어떻게 자신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리 없는 심장마비. 70세 이후 가장 심각한 건강 위험 중 하나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하는 심장마비입니다. 영화에서처럼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는 극적인 모습과 달리 소리 없는 심장마비는 명확한 증상 없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소화불량, 극심한 피로감, 혹은 가벼운 감기 몸살 정도로 오인될 수 있는 증상으로 슬며시 다가옵니다. 문제는 증상이 너무 미미해서 많은 분들이 병원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심장 손상이 방치되다가 너무 늦게 발견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산책과 가끔 골프를 즐기시는 74세 이영감님을 생각해 봅시다. 몇 달 전부터 평소보다 더 피곤하고 숨이 약간 차며 등 위쪽에 약간의 불편함을 느끼셨습니다. 그저 잠을 잘못 잤다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죠. 하지만 이 영감님이 몰랐던 사실은 바로 그때 소리 없는 심장마비를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심장마비 하면 떠올리는 극심한 가슴 통증이 없었기 때문에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몇 주 후 이미 심장은 상당한 손상을 입은 상태였고, 이는 갑작스러운 심정지 위험을 훨씬 높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소리 없는 심장마비는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막혔지만 증상이 명확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날카로운 통증 대신 턱, 목 혹은 상복부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약간의 어지러움, 평소와 다른 피로감, 심지어 메스꺼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단순한 속쓰림, 근육통 혹은 불안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극심한 통증이 없더라도 심장은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 손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될 수 있습니다. 진짜 위험은 두 번째, 더 심각한 심장마비가 왔을 때 찾아옵니다. 이전에 소리 없는 심장마비로 이미 심장이 약해진 상태라면 다음번 심장마비에서 생존할 확률은 훨씬 낮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정기 검진을 받거나 더 심각하게는 갑자기 쓰러진 후에야 비로소 심장마비를 겪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원인 모를 피로감, 숨가쁨 또는 상체, 어딘가 불편한 느낌이 들고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진다면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꼭 검사를 받으세요. 간단한 심전도 검사 EKG나 혈액 검사만으로도 심장에 소리 없는 손상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증상이 긴급해 보이지 않더라도 경고 신호를 아는 것이야말로 생사를 가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기립성 저혈압과 낙상. 일어설 때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는 것이 별일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70세 이후에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불리는 이 상태는 어지러움, 현기증, 심하면 실신까지 유발합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잠깐의 어지러움이 사소한 불편함일 수 있지만 어르신들에게는 심각한 머리 부상이나 고관절 골절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낙상의 주요 원인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넘어진 후에야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네 식당에서 아침 커피를 즐기시는 78세 박할아버지 같은 분을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오후 의자에서 너무 빨리 일어나셨다가 갑자기 세상이 빙 도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몸을 지탱하려고 손을 뻗었지만 순식간에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낙상으로 박할아버지는 고관절 골절상을 입으셨습니다. 회복이 순조로울 것이라 생각했지만 합병증이 발생했습니다. 감염과 싸우며 몇 주를 병원에서 보내야 했고 단순한 어지럼증으로 시작된 일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번졌습니다. 낙상은 어르신들에게 가장 큰 건강 위험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즉각적인 부상 때문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악화시키는 시작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관절 골절은 몇 달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몸을 약화시키고 혈전, 피떡, 위험을 높이며 감염에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 큰 낙상을 경험한 많은 어르신들은 초기 부상에서 살아남더라도 완전히 이전의 독립적인 생활을 되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뒤따르는 합병증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수록 기립성 저혈압이 더 자주 발생할까요?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앉거나 누워 있다가 일어설 때 우리 몸이 혈압을 조절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심장이 혈액을 효율적으로 펌프질하지 못할 수도 있고 탈수, 특정 약물 복용 또는 기저질환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일부 어르신들이 앉아 있을 때는 괜찮다가도 일어서는 순간 어지러움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최악의 상황은 아무런 경고 없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단 낙상이 발생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일련의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일어설 때 어지러움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무시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일어나기, 충분한 수분 섭취하기,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에 대해 의사와 상의하기와 같은 생활 습관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지하는 것입니다. 경고 신호를 일찍 알아차리고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신의 삶을 한순간에 바꿔놓을 수 있는 낙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숨겨진 혈전, 심부정맥 혈전증. 많은 분들이 혈전 피떡은 수술 후나 장기간 병원에 입원했을 때와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혈전이 다리 속에서 조용히, 종종 거의 또는 전혀 경고 없이 형성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혈전이 떨어져 나가 폐로 이동하면 갑작스럽고 치명적인 폐색전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부정맥 혈전증, DBT, 이 때때로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천천히 발생할 수 있지만 무자비하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란다에서 몇 시간씩 독서를 즐기시는 76세 최 선생님을 상상해 봅시다. 스스로 활동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다. 여전히 심부름도 하시고 짧은 산책도 하시고 약간의 정원 가꾸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안락 의자에서 TV를 보며 오후를 보낸 후 종아리가 약간 부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프지는 않았고 그냥 조금 부었을 뿐이었습니다.
한 자세로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무시했습니다. 며칠 후 숨이 좀 찼지만 그냥 감기에 걸리려나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최 선생님이 몰랐던 것은 다리의 부기가 혈전 때문에 생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갑자기 쓰러졌을 때 그것은 그 혈전이 폐로 이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DBT의 무서운 점은 스스로 활동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TV 시청, 운전, 심지어 잠자는 동안에도 장시간 앉아 있으면 다리의 혈액순환이 느려져 혈전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은 종종 놓치기 쉽습니다. 약간의 부기, 가벼운 압통, 종아리의 경미한 경련. 어느 것 하나 응급 상황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혈전이 떨어져 나가 폐로 이동하면 몇 초 만에 산소 공급을 차단하여 갑작스러운 실신이나 즉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특히 위험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과 같은 상태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혈압이나 콜레스테롤을 위해 흔히 처방되는 일부 약물을 포함한 특정 약물도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흔한 탈수는 혈액을 걸쭉하게 만들어 혈전이 생길 가능성을 더욱 높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의 조합은 사소해 보이는 문제를 치명적인 위협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DBT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속 움직이는 것입니다. 장시간 앉아 있다면 매시간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십시오. 발을 구부렸다 펴고 다리를 움직이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물을 충분히 마시십시오. 압박 스타킹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의 지속적인 부기, 발적 또는 열감이 느껴진다면 무시하지 마십시오.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십시오. 혈전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일상적인 치료와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 사이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폐혈증으로 이어지는 미처 발견하지 못한 감염.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가장 기만적인 위협 중 하나는 심장마비나 뇌졸중처럼 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교활한 것, 바로 사소해 보이지만 조용히 폐혈증이라는 치명적인 상태로 악화되는 감염입니다. 폐혈증은 감염에 대한 신체의 극단적인 반응입니다. 이는 전신염증을 유발하여 장기부전, 쇼크,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폐혈증이 그토록 위험한 이유는 증상이 처음에는 경미하게 보여 많은 어르신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무시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 갈 일이 거의 없다고 자부하시는 81세 정어르신을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오후 평소보다 화장실을 자주 가고 소변 볼 때 약간 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물을 더 마시며 지나가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며칠 동안 정말 피곤하고 약간 혼란스러우며 밖은 따뜻한데도 이상하게 춥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병원에 가도록 설득했을 때 감염은 이미 혈류로 퍼진 상태였습니다. 몇 시간 만에 상태는 훨씬 악화되었고 의사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어르신의 장기는 기능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요로 감염, UTI, 폐렴 또는 피부의 작은 상처와 같은 흔한 감염이 특히 노인에게서 빠르게 폐혈증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면역 체계가 약해져 몸이 감염과 싸우기 어려워집니다. 단순한 요로 감염이나 호흡기 감염으로 시작된 것이 박테리아가 혈류로 들어가면 전신 응급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폐혈증이 시작되면 시간이 중요합니다. 치료 없이 매 시간이 지날수록 사망 위험이 증가합니다. 초기 폐혈증의 증상은 피곤함, 미열, 혼란 또는 쇠약감과 같은 일상적인 문제처럼 보이기 때문에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이러한 미묘한 징후가 생명을 위협하는 감염을 알리는 신체의 방식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단지 몸이 좀 안 좋다고 여기며 무시해버립니다.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폐혈증은 혈압을 위험할 정도로 떨어뜨려 신장, 간, 심장과 같은 중요한 장기의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너무 빨리 진행되어 제때 병원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감염이 아무리 작아 보이더라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열, 오한, 갑작스러운 혼란 또는 평소보다 심한 쇠약을 느낀다면 무시하지 마십시오. 간단한 감염이 자가 관리로 나아지지 않는다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만약 당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빠른 호흡, 극심한 피로 또는 갑작스러운 혈압 저하와 같은 폐혈증 증상을 경험한다면 즉시 병원으로 가십시오. 5번째, 잘못된 약물 관리. 70세 이후 가장 과소평가되는 위험 중 하나는 질병이나 사고가 아니라 매일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바로 약물 관리 소홀입니다. 잘못된 용량을 복용하거나 약을 거르거나 서로 잘 맞지 않는 약물을 혼합하는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반응을 유발하여 갑작스러운 심장 문제, 뇌졸중, 심지어 심각한 뇌출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서운 점은 많은 어르신들이 실수가 이미 발생할 때까지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년간 혈압약을 복용해 오신 82세 윤할머니를 생각해 봅시다. 매일 아침 약을 챙겨 드시는데 신중하십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신 후 아무 생각 없이 일반 의약품 진통제를 복용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지럽고 기운이 없었지만 그냥 뭘 좀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늦게 할머니는 쓰러지셨습니다. 할머니가 몰랐던 것은 복용한 진통제가 혈액 희석제와 위험한 상호작용을 일으켜 너무 늦을 때까지 눈치채지 못한 뇌출혈을 유발했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약물을 다르게 처리합니다. 간과 신장의 기능이 느려져 약물이 체내에 더 오래 머물면서 때로는 독성 수준까지 축적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해롭지 않았던 약물이 이제는 더 강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며 잘못된 약물, 일반 의약품이나 허브 보충제 포함을 혼합하면 심각하거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혈액 희석제, 심장약, 진통제가 가장 흔한 원인 중 일부이지만 심장이나 당뇨병 약 복용을 한번 거르는 것과 같이 간단한 일조차도 몸을 쇼크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큰 문제는 너무 많은 약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질환으로 인해 여러 약물을 복용하며 상황이 복잡해지기 쉽습니다. 어떤 약은 공복에 복용해야 하고 다른 약은 식사와 함께 복용해야 합니다. 어떤 약은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되며 다른 약은 정확한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이미 복용했는지 잊어버려서 2배 용량을 복용하는 것과 같은 일정상의 간단한 실수는 갑작스러운 혈압 강화, 위험한 저혈당 또는 치명적인 심장 박동 이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첫째, 복용하는 모든 보충제를 포함하여 모든 약물의 최신 목록을 항상 가지고 다니십시오. 여러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 위험한 상호작용을 피하기 위해 각 의사가 당신이 복용하는 모든 것을 알도록 하십시오. 약 정리함이나 알림을 사용하여 복용을 거르거나 실수로 과다 복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처방약이든 일반 의약품이든 새로운 약물을 시작하기 전에 의사나 약사에게 현재 복용 중인 약물과 함께 복용해도 안전한지 문의하십시오. 당신의 건강은 운에 맡기기에는 너무 중요합니다. 약물과 관련된 작은 실수 하나라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보를 잘 알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생과 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제 70세 이후에 5가지 돌연사 위험 신호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위험들 중 어떤 것이 어르신 본인이나 혹은 아끼는 분에게 해당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건강의 특정 측면이 얼마나 섬세해질 수 있는지 깨닫지 못하며 가장 위험한 위협은 종종 너무 늦을 때까지 눈치채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인지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끔 일어설 때 약간 어지러움을 느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다리에 약간의 부기를 무시하고 그냥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신호들을 간과하기는 쉽지만 천천히 일어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는 등 일상 습관의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면 복용량을 다시 확인하고 약물들이 서로 나쁜 상호작용을 일으키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의 목표는 여러분을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위험을 더 많이 이해할수록 그것에 대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소리 없는 심장마비의 경고 신호를 인식하거나 폐혈증의 초기 증상을 주의 깊게 살피거나 위험한 낙상을 예방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조치들이 당신의 삶에 수년을 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건강을 돌보는 것은 단지 위험을 피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당신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일들을 계속하면서 당신의 삶을 계속 즐길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의사로서 여러분께 소중한 삶의 교훈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몸은 큰 소리로 외치기 전에 종종 속삭입니다. 그 작은 통증, 불편함 또는 뭔가 딱 맞지 않는 느낌, 그것들은 당신의 몸이 중요한 무언가를 말하려 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단지 늙어서 그런 것이라고 치부하지 마세요. 주의를 기울이고 의사와 상담하고 당신 건강을 위한 최고의 옹호자가 되십시오. 당신의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책임지고 살아가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 오늘 배우신 점 한 가지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 앞으로의 건강 정보들을 놓치지 마세요. 또한 이 영상을 주변 친척, 친구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누구의 생명을 구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